나눠서 한 달에 두 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최종 교수 우리말로 배우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엊그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스승의 날은 뭐 스승한테 좀 기쁘기도 하고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고 네. 그런 날이죠. 음, 뭐 그래도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우리 SNS 프로필에 보니까 아주 멋진 책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제가 새로 책을 냈는데요. 네네. K 콘텐츠와 문화 번역이라는 하우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네네. 사실은 이제 K 콘텐츠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뭐 가사 번역도 있지만은 영화나 드라마 또 문학 작품들에 관한 그런 번역들이 있을 때 네. 가장 어려운 점들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실 이 책은 정답을 주는 건 아니고 네네. 어떻게 번역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뭐 실제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를 묻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 18강 한국어와 사람 이야기에 이어서 예.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의 날도 지나고 그래서 네. 스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승에 예.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예.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한국에서는 스승은 좀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이 되려고 시험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람도 많이 느꼈는데 요즘 좀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느꼈던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뭐 스승의 똥은 선생님의 똥은 네. 개도 안 먹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스승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좀 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그리고 스승이라는 말, 좋은 의미에서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네네. 둘 다 하나는 스승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스승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는 이 군사부 일체라고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군사부일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은 사실은 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버지면 좋겠다, 임금이 아버지면 좋겠다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가져서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네네.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서 네. 좋은 말이죠.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그렇군요. 그러면 스승의 말의 어원 어떻게 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스승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예전에 보면은 신라의 왕 중에 남해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남해양. 남해왕이라고 있는데 예. 그때는 왕이라는 명칭 대신에 다른 말로도 붙였습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립간, 이사금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네. 남해왕은 차차옹이라고 그랬습니다. 차차홍. 차차웅. 남해 차차옹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차차옹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김대문이 써놓은 글에 보면은 무당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차차옹이라는 말을 현대어로 바꾸면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남해 차차옹이라는 이름은 남해 스승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발음도 비슷하죠. 차차옹이라는 발음이 스승이라는 발음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큰 스승이 누굽니까? 교황님? 그렇죠. 얼마 전에 새로 교황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그 말은 새로운 스승이 탄생하셨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만약에 제가 교황님을 우리말로 만약에 표현한다고 하면 큰 스승, 가톨릭의
가장 큰 스승께서 네네. 탄생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지 될까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존경받는 음, 분이셔야겠죠. 원래 그러면 스승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요. 아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네네. 다스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다스리다라는 말은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아, 정치라는 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걸 다스린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속을 다스렸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다스린다는 말도 속을 편안하게 편안하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래서 스승은 주로 하는 일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네네. 또 심신의 치유를 주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도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서 스승이 하는 역할 옛날에 제사장들 뭐 예수님도 제일 많이 하시는 일들이 지혜를 주고 네네. 지식을 주고 그다음에 마음의 치유를 주고 음. 또 실제로 병을 고쳐주시기도 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예수님이야말로 스승이죠. 네. 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스승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좀 이렇게 오늘 살펴볼 내용은 어떤 예. 내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스승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국어에서는 네. 그 이제 무당의 무자를 써놓고 뜻을 스승무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당의 순우리말은 스승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뭐 그냥 민간 신앙의 무속 같은 그런 류의 느낌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큰 무당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무당들인 거거든요. 아, 제사장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 뭐 교황님도 큰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말식으로 보면 큰 무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스승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혜와 마음의 치유까지 주는 네네.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조금 뭐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랑이 있잖아요. 신라의 화랑. 네네네. 신라의 화랑은 좀 제가 볼 때 좀 놀라운 글자인데 화자를 꽃화자를 씁니다. 아, 꽃 화자요? 예, 그래서 화랑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꽃미남 같은 아, 꽃 같은 남자거든요. 예. 화랑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화랑도 이게 음, 잘생기고 음, 무예도 뛰어나고 예, 지식도 있고 많은 사람의 어떤 리더가 되는 역할이죠. 그렇죠. 화랑이 그래서 원래는 그 산천을 다니면서 네네. 수련하고 네. 또 지혜도 얻고 그 심신의 그 자연의 기운도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신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랑을 다른 말로 할 때 국선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국선은 나라의 신선이라는 뜻이죠. 음, 근데 재밌는 거는 중세 국어에서는 화랑이라는 말이 네네.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화랭이라고도 얘기하고 화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네. 역시 화랑도 무로 봤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무가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냥 제사장 그리고 수련하고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의 의미로 본 것이어서 저는 화랑도 스승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음, 그 역할과 조금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당군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요? 제사장으로 네. 보는 거니까 뭐 홍익인간이라든지 이런 말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말 자체가 네.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아. 힘들지 않게 해주고 네네. 또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고 네네. 뭐 특히 이제 지혜와 심리적인 치유 이런 것들이 스승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에 제가 스승은 힘든 직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지혜나 지식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제자들의 마음의 치유를 해주고 또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완전히 그러니까는 이제 타들어갔다 이제 그런 류의 느낌들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교수님 저기 뭐야 그 노래 한 곡을 이렇게
들으실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할까요? 뭐 노래 한 곡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노래를 준비할까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네. 노래가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네. 김필이라는 가수가 예. 부른 다시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인데 네.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좀 그런 류의 느낌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감동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부르신지 아십니까? 저는 듣기만 하고 부르는 거는 연습을 못 해왔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라라리리.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곧바로 노래가 나올 텐데. 아, 죄송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네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기대어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꼭 나보다도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혀짐에도 지난 나를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오히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기대어 빌게요. 단번에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내 먼 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늘 교수님이 추천하신 그 예. 곡을 들으면 그 SNS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교수님이 선곡을 참 잘하신다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일단 가사가 좋고 네. 제가 이제 감정이 좋은 그런 네. 노래들을 네. 이제 선택을 하고 있어서 아마 네. 그런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고 외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네. 가사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아, 한국 공부에도 네.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스승의 날이었는데 예, 이 음악을 딱 들으면서 정말 그분들의 그 수고에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가 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보상을 해주는 것도 예, 아니지만 맞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그 역할 가르치는 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잘 가르치는 예. 게. 또 그걸 교수님한테 또는 선생님한테 잘 배운 학생들이 이 사회에 이렇게 바로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반영을 하고 행동을 할 텐데 그만큼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스승님께 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조준영 PD님도 네네. 실제로 대학 강의도 하시고 외국 학생들을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네. 제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있으세요? 뭐 한국어도 조금 한 10여 년 이렇게 가르쳤고 또 대학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예. 이어가려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데 네네. 사전에 이렇게 제자를 찾아보면은 뭐 그냥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 이렇게도 나와 있는 경우도가 있지만은 네네. 제가 보고 놀란 그 사전의 정의는 뭐냐면 덕을 갖춘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자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덕을 갖추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얘는 내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려면 자기가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제자가 많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덕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제자야라는 대답이 굉장히 무거운 대답이겠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얘가 내 제자야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려면 내가 덕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다. 야. 라는 거라서 저는 제자라는 단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요? 12사도 이야기 보통 이야기하시죠. 그렇지만 12명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자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많지만 네. 제자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도 쉽지 않고요. 네네. 그런 제자를 갖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라서 네. 제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스승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네네. 좋은 스승을 네. 왜냐하면 자기가 찾아가면 됩니다. 네네. 제자 찾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를 만나는 게 선생님의 복이기도 하다라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선생님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 역시도 좋은 선생, 좋은 스승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조윤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벌써 오늘이 이제 19번째 이렇게 시간 스승과 제자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선생과 또 학생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뭐 단순하게 말하면 먼저 태어나신 분들이죠.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죠. 그래서 모르는 직업을 모르거나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뭐 저한테 그 택시 기사분들이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인 거 어떻게 아세요? 농담으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류의 생각을 가지고 호칭을 하는 게 선생이 아닐까 싶고요. 학생이라는 말은 아마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보면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좀 학생이란 말을 앞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긴 한데 늘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가 뭐 누구 뭐 특별한 지위가 갖지 않았다면 네, 늘 배우는 분이셨어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이란 말에서 이제 연결되는 단어가 학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예. 학자라는 말과 교수라는 말은 느낌이 어떠세요? 학자는 더 이렇게 그 공부에 매진하는 분, 예. 연구에 매진하는 분 음. 같고 교수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괄적인 어떤 그런 표현. 약간 비슷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학자는 이제 말 그대로 하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네. 배우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배우는 사람이라서 저는 이제 학자가 좀 약간 더 높은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학자라고 얘기 좀 하고 다니자. 아, 왜냐하면 저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어휘나 언어 문화를 공부하기 때문에 뭐 어휘학자, 뭐 언어 문화학자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그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늘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에요라는 거가 핵심이라는 거고요. 교수나 교사라는 말에는 근데 가르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는 거에 핵심을 둘 때는 교자를 쓰고 네네. 공부하고 배우는 거에다가 핵심을 둘 때는 학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학자 또는 학생 이렇게 쓰는 거고 네네. 교수 또는 교사 이렇게 쓰는 건데 네네. 저는 뭐 교수이기도 하죠. 근데 스스로 교수는 이제 그 조심해야지 되는데 자신을 자기가 표현할 때 안녕하세요 조윤용 교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법에 좀 맞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네. 뭐 교수로 있는 조윤용입니다. 이 말은 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네네. 자기 뒤에다가 그런 직위를 붙이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제가 이 말도 자주 하는데 저는 저의 선생님들한테 교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 선생님. 네, 늘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아, 교수는 직업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예전 같으면 스승님이라고 표현했겠지. 교수님이라고 한다는 건 저분하고 나는 거리가 있다. 그런 류의 그 저분은 나한테 그냥 지식을 주는 사람이야. 이런 류의 느낌인 거죠. 뭐 저의 선생님이셨던 서정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 한 번도 교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늘 선생님이라고 선생님 이건 네.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서정범 교수님이 여기에 모셔서 그러셨어요? 방송을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우리 선생님이. 네, 설날 특집 때 네. 그 어떤 신화 그런 걸 가지고 좋은 거네요. 네, 우리 서정범 선생님을 아마 모셨어야 그때도 교수님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오늘 네.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서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직업상으로서 서로를 예우해 줄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자신을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는 네네.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듣는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듣고 싶어 하는 세대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왜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낮게 부르냐. 교수님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참 부끄러운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듭니다.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이라 그렇게 하고 하고 대학교 저기 이상은 교수님이 한다 그런 생각. 예. 그게 아니군요. 예.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한국어 선생님 그런 표현을 지금 써 있는데 예. 이분들은 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한국어 선생님들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우는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이거나 뭐 우리가 뭐 초단기 근로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힘든 대우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더 금전적으로도 또 대우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학교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정부도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근데 지금 보면 학교도 노력을 안 하고 정부도 노력을 안 않습니다. 예, 그런 거라서 여러 방면으로 뭐 저도 제가 전에 이제 한국교육기관 대표자 협의회라는 것에 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선생님들의 대우를 잘해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자기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
특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주 노동자나 또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르침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일들은 자기가 존중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나 정부도 또 학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임시 방편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가르치는 현장에서의 만족도가 제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정규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보다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고 나왔을 때 표정을 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나오시는 선생님들 표정하고 한국어 수업하고 나오는 선생님들의 표정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 선생님들이 즐겁게 강의하고 있다는 것에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에 맞는 그런 대우들도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늘 방송을 임할 때 밝은 표정을 짓고 또 교수님과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듣고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좀 즐겁게 일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우리 조준영 PD님 잘 알지만 수업을 가장 즐겁게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죠. 그러니까는 그 한국어 교실은 지식의 교실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교실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히 한국에 와 있다고 하면 낯선 나라에 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교실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강의를 한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저희 제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이 수업을 즐겁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 또 즐겁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재가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한국어 교재가. 교재 더 재밌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업 속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관한 연구들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즐거움 척도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또 즐거움을 잘 척도를 재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논문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교수법을 이렇게 늘 개발하는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교사는 어떤 점에서 즐거움을 느낄까? 학생들은 어떤 점에서 즐거움을 느낄까?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둘이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현장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잘 그 만들어 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의 언어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긍정 언어학이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만든 이름이고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이 있죠. 그 안에 이제 불안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췄던 심리학이 있다면 저는 언어학이나 언어 교육도 긍정에 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긍정 심리학처럼 긍정 언어 교육, 긍정 언어학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얘기가 대부분 다 그래서 긍정 언어학의 조제들이고 소재들이거든요. 이런 스승이라는 게 이런 거야라고 했더니 스승이 더 좋아지고 제자가 덕을 갖춘 사람의 제자야라고 했더니 내가 더 덕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긍정 언어학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생님이 뭐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건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반대로 따뜻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행복한 교실을 위해서 뭐 선생님도 학생도 같이 존중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짧게 이렇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이 되자. 네, 그리고 좋은 학생이 되자. 네, 네. 즐거운 교실이 되자. 아,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또 노래 들어야죠. 예, 이것도 가사가 너무 좋고 네. 이 가사는 좀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부하면서 듣고 또 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옥상 달빛이라는 그 가수가 부르는 네.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네. 아주 좋은 가사들입니다. 저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송하면서 노래를 간혹 틀거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 저기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고